가치를 담고 행복을 담는 작은 상자 가치행담입니다. 가치행담은 팟캐스트와 유튜브에 업로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진장님 오셨고 오늘의 게스트분 아직 소개는 안 드렸지만 예. 목소리가 네, 잠이 덜 깨신 거 아닌가요? 원래 좀 이런 편인데 원래 그러신가요? 네, 원래 그렇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또 녹음하는데 예, 다들 뭐 잘 지내셨나요? 다들이라고 하기엔 저 한 사람한테만 말씀하고 계신데. 자강님 어디 가셨어요? 그 사이에 너무 많은 일이 있어가지고 네. 자광님이 또 좀 바빠지신 것 같더라고요. 하차. 예, 하차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좀 귀한 몸이 됐다 이거죠. 뭐 제가 알기로는 뭐 한 자리 뭐 하신다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제 한 자리 하시면 좋죠. 오늘 게스트분이 하실 얘기가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네. 기다리지 않고 저희끼리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유제가 고갈이 된 건가요? 네. 또 이번에도 의사분이 오셨다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많이 다르잖아요. 뭐 변호사, 검사 정도 차이 아닌가요? 완전히 다를 수 있는데요. 완전히 다른가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기분이 확 상하신 것 같더라고요. 생명이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 똑같잖아요. 아니 뭐 그 생명 하는 건 뭐 의료기기 만드는 것도 똑같고 예. 약사도 똑같고 그렇습니까? 네, 다른 거죠. 게스트분께서 직접 자기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 소재 동물병원에서 진료수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 선생입니다. 김 선생님으로 정하시고. 진료 수의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수의사. 진료수의사로 그냥 수의사라고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게요. 뭐 그렇기도 한데 뭐 지금 세분화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예. 뭐 직책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네. 보통은 이제 작은 동물병원 같은 네. 경우는 원장이 있고 그 밑에 뭐 그냥 진료수의사. 자기들끼리 진료 수의사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선병원에서는 뭐라 그러죠? 원장은 똑같이 있을 거고. 뭐 일반 사람 병원에서는 그냥 사람 병원. 이게 재밌네요, 확실히. 재밌어요. 수의사분들이랑 이게 용어가 사실은 달라요. 수의사들에서는 이제 네. 일반 의사를 말할 때 인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근데 사람 의사네요. 그 선생님들, 그러니까 네.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그 말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으시다든지 그런 게 있으시더라고요. 네. 저희는 이제 수의랑 이거를 구분하다 보니까 수의사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해는 저희 가죠. 입장에서 네. 그걸 표현할 때가 많이. 그럼 본인들을 있을 뭐라 수 있어요. 그래요? 수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의수의. 수의? 네, 수의계에서는 동물의사. 뭐 어떻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김 선생님께서 어쨌든 나와주셨습니다. 진짜 우리는 그냥 수의사라고만 생각을 하지. 뭐 네. 별로 글쎄 물론 동물 키우는 사람이랑 안 키우는 사람이랑 좀 차이가 크죠. 그렇죠. 그래서 동물 많이 키우고 그리고 그 동물이 병치레 자라면은 병실에 굉장히 친숙해지고 동물 병원에. 네. 그런데 잠깐 그럼 일단 우리 멤버들이 얼마나 좀 알고 있는지를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순변님 동물 키우십니까? 키워본 적 저는 있으십니까? 어렸을 때 키워본 적 있죠. 어렸을 멍멍이 키워본 적 있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 처음 다녔을 때 고양이 2마리 키우다가 이제 지금은 걔네가 다 돌아가셔가지고 네, 지금 없는데 근데 애들이 건강해가지고 뭐 중성화할 때만 한번 가고 그다음 좀 아파서 한두 번 가고 그런 정도라서 잘 몰라요. 되게 작은 데만 갔고. 근데 그렇게 애완동물 말고 사실 축산업 하시는 분들은 좀 다른 경로로 친숙하시겠어요. 뭐 애가 아파서 들고 가는 게 아니고 그쪽은 수의사들이 찾아가나요? 그러면은? 보통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대동물 수의사라고 저희가 말을 하는데 반려동물 개랑 고양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치료를 해서 삶을 같이 동반해가는 이런 거기 때문에 계속 치료를 하고 이런 게 있다면 산업동물, 소나 돼지나 뭐 산업동물이라고 하는군요. 닭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질병을 예방해서 이제 생산율을 좀 높여야 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뭐 그쵸. 주로 진료를 하거나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확실히 좀 산업적인 게 있네요.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단순한 생명으로서의 그건 아닌 것 같고. 예. 물론 사람도 좀 그런 면은 있죠.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그렇죠. 말하면 또 너무 부정적인가요? 아니 좀 사람도 국가 생산력 차원에서 많이 접근하는 죽으면 안 것도 되잖아요. 분명히 예, 있죠. 생산력 그렇죠. 차원에서 접근하는 면이 있으니까 건강보험 같은 것도 이 치료를 잘 해가지고 예. 이 나라의 산업 여건으로 계속 유지시키려는 면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또 막 예. 생명이 소중해요 하는 이런 거랑은 조금 완전 괴리가 다르죠. 있는 관점이긴 그거는 해요. 완전 다르죠. 그런 거는 좀 예. 달라서 여기서 네가 쓰러지면 우리가 곤란해. 그거잖아요. 세금을 계속 내야 되는데 젖소들한테는 젖을 계속 짜야 되는데 이러는 거죠. 사실 이 괴리에서 오늘 좀 깊은 얘기가 나오지 예, 않을까 좀 그리고 생각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좀 했으면 생명의 좋겠다. 가치에 대해서.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본인은 네. 구체적으로 어떤 지금 일에 종사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은 대동물 수의사인지 저는 뭐 소동물 수의사로 일하고 있고요. 소동물. 근데 소가 크기가 작다는 얘기죠. 네, 예. 대동물, 소동물. 이게 참 그러니까 다 분류가 있는 건데 그게 우리한테는 다 낯설어요. 들어보면 이해는 가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듣는 얘기는 아닌데 지금 뭐 보니까 분류를 지금 뭐 표까지 포함해서 자세히 적어 오셨는데 그럼 이걸 한번 쭉 얘기를 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수의사 뭐 진로라고 하면 좀 그럴 수 있지만 크게는 이렇게 저처럼 병원에서 일하는 임상 수의사랑 그다음에 예. 비임상 수의사 이렇게 나누고요. 네. 임상 수의사가 대부분이긴 해요. 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제 작년 7월 기준으로 보면 임상 수의사는 전체 한 18,000에서 19,000명, 올해는 19,000명이 돌파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면허를 받은 사람 수가 19,000명 정도 되는데요. 예. 그 중에 30% 정도가 임상 수의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외에는 뭐 공무원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군대를 추후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군대 가는 게 크게 공중방역 수의사랑 수의장교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예. 일반적으로 복무를 하는데 이게 군인. 그쪽에도 그러니까 저희가 사람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뭐 3년 복무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 사람 수가 모여서 이제 일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계층이 뭐 될 정도군요. 네, 보통 제약회사나 아니면 동물 산업 관련된 회사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대부분은 임상수의사에 많이 있는 현황인데, 예. 또 다시 사람 병원에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하고 비교를 해보자면은, 저희는 임상 비율이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완전히 치우쳐져 있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보시면 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등록된 사람 전부라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수의사 일 안 하고 있는 분들도 포함된 거죠. 한 번이라도 네, 제대로 여기 딴 아래쪽에 분들 다 뭐 포함. 비근로자분, 사망포함이라고 돼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까지 면허 받으신 분들은 19,000명 정도 되는데 실제 활동하시는 분들은 네, 좀 적을 수 있을 것 그럼 같아요. 여기 비근로자가 사실 지금 17%로 상당히 많은데, 그럼 이거 뭐 다른 일 하거나 그냥 네. 뭐 놀고 있거나 그런 분들 다 포함해서요. 네, 저도 뭐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수의대를 졸업하고 나서 예. 뭐 다른 쪽으로 가신다든지 그런 분들도 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꼭 수의사가 싫어 만족을 못해서라든지 그런 건 아니고 예. 원래 본래 있던 그런 꿈들을 찾아가는 예.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뭐 비수의와 비근로자 회원거주 뭐 기타 다 합치면 40%가 넘으니까 그거 빼고 임상이 32%면 뭐 반 이상이 네, 임상이라고 네.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에 비해서 임상이 적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 많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네, 분야가 좀 많이 세분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보통 의사분들은 임상이 대부분 또, 다 임상 쪽으로 하시는 네. 게 거의 일반적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공무원 쪽도 생각보다 많이 가는 추세고 그런 네. 게 있어서 동물을 이제 재산의 일환으로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그런 게 그리고 지금 분류 보니까 아까 반려동물, 산업동물은 아까 얘기했고 네. 야생동물도 그러고 보니까 수의사들이 좀 네, 치료해줘야 되는 야생동물도 데가 있겠네요. 일반적으로 동물원이나 뭐 이런 데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동물원도 있는데 네. 되겠고 근데 좀 일반적이진 않아요. 학교에서 저희가 배우는 공부로만 뭐 야생동물을 진료할 수 있거나 이 정도 수준은 안 되기 네. 때문에 추가로 본인이 이제 공부를 따로 해야 되는 더 해야 경우가 돼요. 많아서 그리고 야생동물은 돈을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뭔가 누군가 이렇게 좀 돈을 내서 동물원에서 고용이 돈 주는 거 돼서 아니에요? 네. 고용이 돼서 해야 되니까 예. 동물원이 아직 우리나라 많긴 한데 뭐 수의사분들이 그렇게 많이 일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주 많지는 않고 네. 뭐 동물원에 하나 정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동물원은 반드시 있겠죠. 동물원은 생각보다는 많이 몇 군데 필요해요. 있긴 한데 이제 주로 많이 근무 여건 같은 게 좋거나 이러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근무 여건이 저도 안 좋아요? 자세히는 모르는데 에버랜드? 네, 그 말씀하신 그쪽에는 예. 그래도 괜찮은 걸로 알려져 여기 있어서 괜찮다고 알려 있고. 많이 가시는데 그쪽에선 대기업이겠죠. 뭐. 네. 네, 그런 건 있는데 많이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티오가 뭐 항상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다음으로 일단 넘어가서 수의사가 어떻게 되는가? 보통은 수의대 학교를 나오면 된다. 그렇죠. 그거는 뭐 단순하게 다 알고 있는데 네. 수의대.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수의학과? 네, 라고 하는 수의학과가 설치된 학교는 총 10개의 대학교에 있고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다 국립대학교 위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네요. 도에 하나씩 있다고 네, 생각하면 지방 거점 그러네요. 국립대학교 좀 저희가 희한하네요. 말하는 그 국립대 하나씩 있고 예. 서울에 좀 다른 건국대학교에만 추가로 한 곳이 더 사립대 있거든요. 중에는 지금 네, 사립대 중에는 그러네요. 유일하게. 지금 건국대 하나 빼고는 다 지명이에요. 네, 네, 그런 맞아요. 그러네요. 네, 다. 희한해요? 건국우유 생각나네요. 건국우유. 네, 맞습니다. 아니, 지금 그냥 농담입니까? 그게 지금 상관이 있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까? 갑자기 브랜드가 이게- 생각이 나서요. 이게 수의학과가 뭐 그 역사가 그렇게 길진 않아서 예전에 축산과랑 뭐 같이 이렇게 돼 있다가 뭐 분리되거나 이런 게 예. 있어서 뭐 아예 상관이 없다고 아, 축산이랑 그냥 달라요? 축산학과 따로 있어요? 축산학과는 따로 있어요. 지금도? 네, 농대에 그렇구나. 따로 있는 농대 안에. 네, 농대 안에 따로 단과대학이 있고요. 네.
수의학과는 수의과 대학으로 따로 이제 분리가 된 거죠. 네, 그러면은 분리되는- 축산 쪽에서는 이제 키우는-거나 이런 관리하는 거를 주로 가르치고, 네, 그렇죠. 농장 여기는 고치는 거 네, 위주로. 맞죠. 그럼 진짜 건대랑 상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예전에 거기 그런 게 나오면은- 있어서 아마 유일하게 거기 있지 않을까. 아 네. 상관이 있겠군요. 네. 농담이 아니었구나. 전 무슨 그냥 이거 생각나서 얘기한 저는 건데. 말하는 순간 나 이거 편집이다. 그러면서 했는데 상관이 있을 수 모든 있겠습니다. 거를 편집의 인정합니다. 관점에서 바라보고 계셔가지고. 그렇죠. 저는 이 방송에서 절대 그러면은 그럼 전국에서 연간 몇 명 정도 나오는 거예요? 연간 해마다 조금씩 차이는 나겠지만 대략 500명 내외로. 진짜 많지 않네요. 뭐 근데 의대랑 비교하면은 네, 정시 맞죠. 정시수시를 막 아무래도 나눠서 준비를 해오셨네. 네, 반반 정도네요. 정시가 네, 지금 반반 정도 되는 거죠. 수시가 256, 네. 수시 291.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네. 때는 뭐 정시가 훨씬 많았는데 네,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김 선생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네.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여기도 수시가 많은 거는 뭐 추세가 다 네. 그런가 봅니다. 네. 예. 근데 이렇게 그럼 국립대 위주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대학 유치가 별로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이기도 하지 않나요? 사립대에서 아, 잘 안 한다는 거.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 사실은 그 전에 뭐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네. 최근에도 뭐 차의과 대학 거기서 이제 네, 뭐. 새로 신설하려고 했었는데 네. 이제 반대 때문에 뭐 어디서 뭐 반대하는 이런- 거예요? 좀 뭐 특별한 설비가 필요하다고. 수의께서 주로 반대를 하겠죠. 저희.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왜요? 일단은 이 사람 수가 많아지는 게 일단은 뭐 좋지가 좋지는 않다. 않고 근데 국시에서 어차피 조절이 되잖아요. 아니요 잘 조절이 안 돼요. 그때 저도 그 처음 방송을 듣긴 했는데 저희도 비슷하게 네. 뭐 합격률이나 이런 게 높은 편이라서 아, 많이 절대평가라서 따로 조절이 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대학교 수를 늘리면 자연스럽게 네, 국시 합격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거죠. 쪽으로 그래서. 됐다. 그러면 그게 사실 업계에서 좀 조절에 성공하고 있는 거라고 봐도 네, 될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게 하니까 좋아 보이네. 뭐 근데 수의학이라는 게 뭐 예전에 나라가 잘 못 살 때는 뭐 굳이 많이 필요하진 않았지만 이제 뭐 이게 사람 목숨도 파리 목숨인데. 네 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점점 늘어나는 건 맞는데 이제 뭐 현재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뭐 수의사 배출되는 수나 이런 게 적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비율상으로도 네. 인구 비율상으로도 인구 비율이라고 하는 게 동물 비율로 반려동물, 줘야겠죠. 예, 주로 그렇죠.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반려동물 수나 이런 걸로 봤을 때도 뭐 다른 나라 뭐 아니, 그런 거 같긴 한 게 수의사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좀 다들 수의사 먹기 힘들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어. 그니까요. 그쵸. 그 현실에 대해서 잘- 밑에 좀 더 자세히 얘기가 있으니까 예. 내가서 하기로 하고. 그 여기는 사람 의사랑 사람 의사 각계 인턴 레지던트 제도는 있나요? 뭐 전문의라고 하죠. 네 현재는 따로 있지는 않아요. 저희는 국내에는 없다. 네, 국내에는 없고 대신에 대학원을 진학하게 되면은 이제 좀 더 깊게 공부할 수 있는 정도는 되는데 예. 이것도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많지 않다가 이제 임상수의사들이 점점 많이 양성이 되면서 더 대학원도 많이 진학하고 이렇게 되는 추세거든요. 그러면서 연구와 세분화가 진행되는 네, 거기서 상황이다. 저희가 딱 대놓고 내과나 외과 이렇게 따로 그런 게 전공이나 이런 게 전문이나 전공의가 있지는 않지만 이제 그쪽으로 대학원을 진학하게 되면은 제가 알기로 타이틀을 받는 거는 수의학 석사로 이렇게 받는데 실질적으로 일할 때는 그쪽으로 위주로 진료를 보고 이런 식으로. 네, 수의사분들은 외과 내과 나눌 게 아니고 고양이과 뭐 개과 이렇게 나누는 거 아니에요? 크게는 그렇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반려동물하고 물론 개하고 고양이가 많이 차이가 나긴 하는데 네. 뭐 외과랑 내과 이렇게 세분화를 했을 때 특별히 많이 다르진 않아요. 구조상으로 많이 다르진 않은데 뭐 해부해 보면 비슷해요? 완전 비슷한 건 아니지만 뭐 크게 다르진 않은. 고치는 데 있어서는 뭐 네, 질병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차이가 나는데 주로 걸리는 질병이나 이런 거 다르긴 한데. 그러면 소동물이랑 대동물을 나눈 게 더 유의미하다는 거예요? 종이 네, 다른 거보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그러면 것 이렇게는 같아요. 포유류과 파충류과 이런 식으로. 그거는 더 많이 파충류도 나와서. 있네요. 네. 네. 그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야생동물 쪽이기 쪽에서 때문에 위로 하고 네. 이구아나 이런 거 키우잖아요. 그러게요. 파충류 키우는 그래서 애완도 보통은 있는데. 특수동물 그런 말씀하신 파충류나 이런 특수동물과요? 특수동물을 진료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신데 절대적인 수로는 많이 차이가 네. 나서 그러면 김 선생님도 병원에서 네. 이구아나 데리고 오면은 저는 진료하시는 다른 병원을 소개시켜드리죠. 솔직히 저는 거의
거의 힘들어요. 네, 많이 힘들어요 이게. 그러면은 그런 파충류라든가 뭐 거북이라든가 이런 거 키우는 사람들을 네. 특이한 거 키우는 사람들은 네. 그거 하는 병원으로 가야 돼요. 네, 따로 찾아서 가셔야 되죠. 그 뭐 요즘 동호회들 있으니까 정보 공유하더라고요. 네, 아마 다 있을 좀 거예요. 많이 하시려면 할 수는 돌아다녀야겠지. 있는 거죠. 공부를 하면은 뭐 그러니까 간단한 자격의措置-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네, 자격의 문제는 아니죠. 근데 모르는 상태에서 했을 때는 좀 불안하니까. 책임을 네, 져야 하기 네. 때문에 네. 그렇게 하진 않고요, 보통은. 그러니까 역시 학사 졸업하고 나와서 실제 실무하면서 좀 전문화되는 게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인턴이랑 레지던트 과정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졸업하자마자 뭐 진료를 보는 게 사실은 뭐 그 전부터 준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지만 대부분 이제 임상을 그러니까 또 저희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군대를 보통은 학부를 다 마치고 가기 때문에 군대까지 다녀오면은 군대에서 주로 이제 이런 임상 쪽 일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 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나오고 나서 또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따로 수련은 없지만 보통은 뭐 1년 정도는 저희 쪽에서는 이제 인턴 같이 하는 게 있어요. 네, 네. 그런 식으로 말을 해서 처음에 가는 직장이 되게 중요하겠는데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게요. 거의 평생의 뭔가를 결정할 듯. 네, 그래서 뭐 그냥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지만 인턴 때 배운 걸로 평생 먹고 산다고 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근데 뭐 지금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네. 지금이야 뭐 요즘 시대는 계속 네. 공부하고 논문 보고 네, 하는 게 맞죠. 추세니까. 그럼 인턴 레지던트는 아직 없는데 외국엔 있어요 이게? 네, 미국하고 유럽에는 현재 전문의 제도가 따로 있거든요. 스페셜리스트로 해서 그러네요. 그래서 보통은 아마 그 대학에 수의과 대학 설치되어 있는 대학에서 이제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서 전문의 자격을 얻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유럽도 별로 전문의 제도는 오래되지 않았네요. 네, 선진국들이네 진짜 네. 미국이랑 유럽만 미국, 있으면은 유럽만. 그러면은 거기 미국이랑 유럽 멍멍이들은 네. 선진국 멍멍이들이라서 그쵸. 더 고질 높은 차원의 네,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있는데 짐승들도 운빨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유럽이야. 그러니까 태어나니까 유럽이라서 아프면은 가가지고 전문의가 치료해주고. 아 근데 지금 뭐 여기 전문 분야라는 게 네. 내외과예요? 아니면 동물 종류예요? 뭐 다인가? 소동물 수의사들 중에서 이제 그러니까 내과, 외과, 크게 내과, 외과 뭐 영상 진단 쪽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요. 내과에서 또 나누기도 해요. 사람에서 이제 순환기 내과, 뭐 호흡기 내과 이쪽으로 나누는 내분비 내과 이런 거 나누는 것처럼 예. 완전 그렇게 세분화되진 않긴 했는데 이제 그 수련 대학원 진학해서 교수님 밑에서 보통 수련하기 때문에 그 교수님이 주로 연구하시는 쪽 그쪽 영향을 좀 받긴 해서요. 그런 거 따라서 또 나눠지기도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동물은 진짜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니까요. 감이 잘 안 잡히는데 근데 개하고 고양이가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그거를 제일 그러겠죠. 중점적으로. 네. 예전엔 또 고양이도 사실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 네, 제가 학교 그쵸. 다닐 때만 해도 근데 지금은 고양이도 많이 이제 그러면 교수님들 중에 미래는 고양이야 이러면서 뭐 고양이가 블루오션이야 이러면서 막 그죠. 가르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보통 교수님들도 그냥 학교에 계속 계시다가 계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실질적으로 임상 쪽에 계시다가 이렇게 다시 학교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라면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흔히 접할 수 있는 동물 있잖아요. 개, 고양이, 소, 네. 뭐 말은 우리 이제는 좀 어렵나? 말도 네, 간혹 있죠. 뭐 양이라든가 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뭐 양이 흑염소 많지는 뭐 근데 우리나라는 목축이 워낙에 좀 산업 비중이 별로 안 크잖아요. 네, 돼지도 그런 있구나, 정도. 돼지. 돼지, 닭, 네, 그쵸. 그 정도. 고기 먹는 거나 조금 있지. 양이나 말 이런 건 별로 없죠. 자강님 오셨습니다. 오 언제 오셨나요? 자강님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처음 김 선생 뵙겠습니다. 이름인데 김 네, 선생. 저는 김 선생입니다. 저희 지금 인턴 레지던트는 우리나라에 없다. 근데 유럽이랑 미국에는 전문의 제도가 있어서 거기 멍멍이들은 전문의한테 진료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자왕님이 뭔가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요. 북한에서 어떻습니까? 북한의 갑자기 동물 생존권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생존권도 보장이 안 되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럴 것 같은데. 아니, 그런 인간도 얘기- 치료를 제대로 받지 그런 얘기 못하는데. 방금 했거든요. 네, 안 그래도 그랬어요. 진장님 말은 그거예요. 뭐 태어난 운빨이라고 어떤 멍멍이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어떤 호텔에 멍멍이는 살고 북한 멍멍이는 그렇죠. 기껏 꼬리 선진국에는 쓰다 잡혀 먹고. 맞다.
근데 그래도 그 네. 산업으로서 접근하는 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도 동물을 키우니까 키우는데 건강 관리를 하긴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뭐 여기처럼 뭐 여기는 뭐 목축업을 전문으로 하는 막 사람들 네. 있잖아요. 막 가축 키우고 막 이런 것들. 근데 저희는 사실 뭐 농사도 안 되고 일단 그 뭐 동물들은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도 못 먹는데 뭐 이렇게 막 크게 막 업으로 하는 건 없고 집에서 개인적으로 그냥 돼지 한 마리 키운다던가 돈 있는 집에서 돼지 먹을 거 돈 있는 있는 집에서 집에. 그렇죠. 거기서는 전문적으로 동물 사료 같은 게 없잖아요. 여기서 놀랬던 게 개들은 사람 먹는 걸 먹으면 안 된다면서요. 구분을 하죠. 네, 뭐 옛날에 뭐- 다 주고 키우긴 네, 했는데. 사료를 먹이더라고요. 예. 전혀. 저희는 그냥 먹다 그 남으면 얘기를 주고 진짜. 없으면 못 주는 거고 예. 그런 거죠. 그래서 뭐 걔네 크면 또 잡으면 먹히는 거고. 아니 이 말 나왔으니까 사료 왜 네. 먹여야 돼? 사료요. 예, 그게 좀 의문이 가잖아요. 사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영양학일 수 있는데 네. 아니, 왜 사료를 먹으면 안 먹어야 되고 사람이 먹다가 남은 걸 주면 사실은 사람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네. 뭐 무조건 잘못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사람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강아지 같은 경우는 포도를 먹게 되면은 예, 이제 그 얘기는. 급성 신부전이 올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 정말요? 사람은 먹어도 아무 뭐 탈이 없는데 어. 강아지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사람도 먹으면 안 되는 거는 그 아이들도 네. 먹으면 안 되지만 이제 포도 같은 경우는 사람은 특별히 문제가 안 되는데 아이들 먹으면 신장이 나빠지고 이런다는 거가 있을 정도로 이제 먹으면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음식에는 사람 음식은 사실 여러 가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포도 외에도 양파나 뭐 경우가 생기는 양파도 네. 먹으면 안 되네. 네, 양파도 먹으면 안 되고요. 그런 것들 먹었을 때 문제되는 게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제 사료를 급여하시도록 권하고 또 다른 부분으로는 이제 사람은 또 알아서 이렇게 뭐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이런 필수 영양소들을 알아서 챙겨 먹지만 그 아이들은 약간 기호성에 맞춰서 그냥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게 많아서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은 영양 불균형도 생기고 멍멍이들이 다 편식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다 잘 먹긴 하지만 이제 좀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아이들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상당히 재밌네요. 제가요. 그 아이가 어린 애를 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말할 때는 멍멍이들한테 이게 환자가 아니지 보통 환자의 주인들한테 이제 주인들한테. 설명을 할 때 네. 야만인처럼 보시더라고요 제가.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표현을 하다 보면은 이제 보호자분들한테 맞춰서 얘기를 하다 보호자라고 보니까 하는구나. 네, 보호자분들이 그렇게 할 때 가장 좋아하죠. 주인이죠 주인. 네. 근데 네. 그렇게 안 하고 부모잖아요 거의.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뭐라고 부르겠어요. 이 짐승은이라고 하겠어요. 뭐 청아 부를 수도 얘는 없고. 이 아이는 종으로 뭐 불러줘야지. 이 개는 이러고 하면 되게 싫어하죠. 그러면 영어 표현에서도 she나 he로 보통 그래요? 표현하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원래 원칙은 동물은 it으로 해야 되는데 걔네들도 네. 그쪽 업계에서는 그렇게 안 할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뭐 많이 싫어. 얘는 물건이 아니야. 막 이러면서 급격화해서 그러게. 이게 우리가 아까 처음부터 이게 물건이냐 생명이냐 이게 계속 그쵸. 충돌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죠? 그게 수의 업계의 딜레마인 것 같아요. 좀 더 철학적으로 들어가 봐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뭐 네. 나중에 이따 의료비 이런 얘기 본격적으로 나오면 더 분명해지겠지만요. 예. 뭐 일단 그럼 과정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보자면 군대를 아까 가는 사람들만 합쳐도 업계 내에서 퍼센테이지를 차지할 정도의 사람들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이게 어느 정도인 거죠 지금? 지금 뭐 여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뭐 군에 가야 되는 남학생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한 해 500명이 가면은 일반적으로 군에 가야 되는 사람이 한 180명, 200명 요 안쪽일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그 수가 다 가게 되는데 공중방역 수의사라고 전혀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완전 수의사들도 이제 공중보건이랑 네, 공중보건이랑 그 비슷한 개념으로 개념인 이제 뭐 병무청에서 만든 거긴 한데 제가 학교 다닐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입학할 당시에는 공중방역 수의사라는 그게 최근에 제도가 아주 없었어요. 최근에 생긴 거네요. 그럼. 아주 최근은 아니고 제가 그렇죠, 연세가 있으시니까 본과 1학년 때 제가 본과 1학년 때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 전이겠네요. 그래서 그 전에는 수의 장교로 가거나 아니면은 그냥 일반 현역 입대하거나 뭐 다른 쪽으로 가게 되는데 네. 그 공중방역 수의사가 생겨서 이제 따로 뭐 일반 병사로 만약에 군대를 가게 되면은 의무병이나 뭐 이쪽으로 특별히 관련은 없지만 보통 그런 관련 과가 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간다든지 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이제 공중방역 수의사로 대부분 한 해 150명 정도 가고 군으로 가는 것보다 네 훨씬 군으로 많이 가는 거는 이건 장교니까 30명 안팎 정도.
애초에 수의 장교가 필요한 게 뭐 군견 말고 딱히 반드시 필요한 게 저도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예. 본인은 어디로 갔다 왔어요? 실질적으로 군견을 진료하는 선생님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요? 네, 군에 갔을 때. 본인은 군으로 갔다 온 거예요? 네, 저는 수의장교로 다녀왔고요. 수의장교로 갔다 예. 오셨어요? 전 수의장교로 다녀왔는데 그 군견 진료 말고 보통 이제 공중보건하고 관련된 거기서도 군대 막상 가보신 군대를 분은- 갔는데 공중 네. 방역과 관련된 일을 그러니까 지금 네, 현재로서는 그런- 공중 방역 수의사가 하는 일을 주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거하고는 좀 다를 수 있는 게 네. 이제 군에 가보셨겠지만 군에서는 이제 장병들이 삼시세끼를 계속 먹잖아요. 예. 근데 그 먹는 먹거리라고 하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그 먹는 음식들 원재료를 이제 관리 감독하는 게 수의사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납품하는 곳을 관리한다는 말씀이시죠? 납품하는 것도 관리하고 그게 월수금마다 이제 식품 검사라는 걸 하거든요. 네. 군 내에서는. 예. 근데 뭐 그 보급수송대대라고 군에서 이제 대부분 보급품을 받아오는 그런 쪽에서 음식 원자재를 아침마다 새벽마다 받아오는데 그 새벽마다 받아오는 것들 중에서 이제 육가공품이나 육류나 뭐 어류나 이런 것들 들어오면 신선도나 이런 거 평가하는 거를 수의사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군인들이 사실 우리 국가에 가장 크게 품고 있는 불신 우리 구제국 나면 다 파묻은 거 우리가 먹는 거 아니냐 그거를 맞습니까? 그런 일이 그거는- 없게 하는 일을 하시네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예. 싶고요. 저도 사실은 약간의 의문이 있었는데 네. 뭐 가서 본인이 일을 하면서 네, 제가 일을 예. 하면서 봤을 때는 뭐 그런 일은 생각보다 다 관리가 잘 돼 잘돼 있다. 있네요. 그래야겠죠. 물론 결과적으로는 군량미를 관리하는 거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업무도 하고 뭐 군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는 육군으로 다녀왔는데 공군에는 생각보다 군견이 많아요. 아, 그래서 공군에 많아요. 공군에 네, 많아요. 네, 공군 저도 군견이 자세히는 비행기에 모르지만 태우고 싶나? 귀여우니까? 그 헌병대도 공군에 많아요. 공군에 헌병대가 있는데 공군 거기 한명대요? 왜 그럴까요? 뭐 원래 육군에 더 있을 것 같은데. 네, 건강을 거기 지키는 데 보니까 필요한가? 폭발물 탐지견 네. 하고 뭐 마약 탐지견 이런 아이들이 몇 마리나 돼요, 근데? 각 군에 몇 마리 정도씩? 제가 그러니까 저도 저랑 같이 그 수의 장교로 복무하신 분 통해서 예. 봤을 때는 뭐 30-40마리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공군에? 한 비행장. 비행장에만 30마리? 아, 그럼 꽤 있네, 진짜. 네. 근데 육군은 이렇게 전방에는 군견들이 필요하지만 후방이나 이런 데는 별로 필요하진 않아서 주로 짬 타이거들 있잖아요, 짬 타이거들. 네, 그리고 수의 장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네. 그 수의 장교들이 사단에 한 명 정도씩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군량을 관리하는 네, 그 사단이 사실은 규모로 보면은 꽤 크기 때문에 네. 뭐 일반 장교들은 뭐 이렇게 소대나 중대 이렇게도 다 분류가 되는데 사단은 그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에 한 명밖에 없어서 거기 근데 그 사단에도 군견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견 관리 같은 경우는 따로 군견 훈련소라고 이렇게 큰 기관이 하나 있어서 그쪽으로 후송을 와요. 그러니까 멍멍이가 다치면 네, 다치거나 뭐 뭔가 아프면. 있으면 후송을 오는데 그때 그 군견 한 마리당 군견병이 따로 있어서 예. 그 군견병이 같이 후송을 와서 거기 지내다가 개꿀. 나으면 다시 네, 꿀보직이 네, 죄송합니다. 개꿀 나왔고요. 그게 정확히 말해서 사실 그 병사가 모시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병사가 약간 모시고 그게 있는 더 거죠. 뭐 계급이 따로 있거나 한 건 아닌데 근데 굉장히- 그 병사 입장에서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자기가 관리하는 애가 아프면. 그러니까 좀 그쵸. 자기 책임으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요. 의무장교는 그렇고 이거 이 공중방역 수의사 얘기를 보니까 이게 네. 꿀의 반대로 헬의 냄새가 나거든요. 이게 어, 이거 진짜 힘든 거 다 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게 그러니까 제도 생기고 나서 초반에는 이제 공중방역 수의사라고 해서 이제 그 저희 입장에서 수의사 입장으로 그 뭐 보통은 시군구청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가면은 이제 수의사로서 뭔가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뭔가 일을 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갔는데 막상 갔더니 거의 뭐 공익근무요원처럼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말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요새는 좀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하긴 하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위치가 애매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체 요원이긴 한데 그 일반 가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수의직 공무원이 일하고 있는데 그 밑에서 사실 보조해주는 역할을 보통 하거든요. 근데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요새 그 구제역이나 그러니까요. 아니면 조류 독감이나 이런 게
터지면은 무한정으로 이제 같은데. 대기를 하고 이렇게 비상근무를 하고 하다가 진짜 또 아닐 때는 또 그렇게 힘들진 않지만 제가 직접 가보진 않아서 완전 명확하게 운빨인데요. 그 3년 동안 별거 없는 경우도 있고 3년 그러니까 동안 그 몇 번 터지는 어느 경우도 쪽에 어느 지역에 지역에 따라서. 가냐에 따라서 지역도 네, 차이 크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요즘에 막 완전- 철새나 이런 뭐 구제역도 이번에 그렇고 지독했잖아요. 한 번씩 이렇게 그러니까. 퍼져 나오는 곳이 다 비슷하잖아요, 사실. 그거야 동물 많이 키우는 지역에서부터 축산업이- 시작. 아무래도 그렇겠죠. 3, 40명 정도만 지금 현재로서는 수의 장교를 가고 150명 정도가 2017년 기준으로 150명이었네요. 네. 근데 이게 보면은 본과 1학년 때 수의사관 후보생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네. 공중방역 수의사랑 수의장교를 포함해서 그냥 군에 가야 되는 사람들을 수의사관 후보생이 돼서 그 상태로 이제 졸업할 때까지 있다가 졸업하면 한과 동시에 이제 가게 되는데 원래는 수의장교를 그 공중방역 수의사가 없을 때 수의장교를 되게 선호했죠. 장교로 가고 하니까. 근데 이 공중방역 수의사가 생기고 나서는 수의장교를 안 가려고 해요. 아무래도 군대에 네. 있다 보니까 그렇죠. 다 남자분들이 어, 다 거부감이 일이 좀 있어서 많을 것 네. 같아도 뭐, 그냥 내 일이 많든 민간- 적든 민간의 떠나서 냄새를- 사회에 있는 민간인이 거니까. 훨씬 좋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기초군사훈련 받는 건가요? 이거 네 공중방역 아, 수의사는 받긴 받고. 네, 4주 군사훈련 그냥 받고요. 받고 거주는 그냥 사회에서 하는 거겠고요. 네, 근데 대신 지역 배치 받을 때 약간 그것도 경쟁이 있어요. 아, 네, 약간 그 연수 교육 같은 걸 받으면서 그때 성적으로 이제 지망을 해가지고 가게 되는데 그 없어요? 뭐야 순환 없어요? 순환이 있긴 한데 수의장교는 그런 게 좀 많은데 공중방역 수의사는 보통은 잘 못 옮긴다고. 아 보통 하더라고요. 3년 쭉 있는 걸로. 네. 아, 그래서 더 인기 많을 수도 있겠네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자체가 근데 왔다 갔다 그러니까 원해서 그러니까 수의장교는 원하면은 할 수 있는 거고 공중방역 수의사는 원하면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아서 서로에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진짜 안 풀리고 안 풀리는 케이스가 존재할 거라니까요. 완전 서울 사람이었는데 어디 네 맞아요. 완전 지방 갔는데 그런 게 많아요. 축사가 많은데 거기에 이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난리 나는 거네. 지옥을 보고 3년 동안 힘든 거죠. 아 그러면 혹시 그러면 이분들이 그 네. 살처분하는 거에도 관여해요? 설처분할 때 네, 나가서 막 엄청 관여하는 게 아니라 그 그 일을 하는 심장부에 있을 것 도맡아서 같은데. 하는 거죠. 직접 해요? 직접- 막 트라우마 생긴다고 막 그러던데. 그러니까요. 그- 몇만 마리 막 저도 살처분하고. 직접 해보진 않아서 네. 자세히는 모르는데 어쨌든 주로 하는 업무가 그런 게 되죠. 아는 사람 중에 있어요? 지금은 다 이제 나와서 세대차가 있어요. 네. 세대차. 제가 나이가 연세가 좀 보니까 있으셔가지고. 저도 나온 지 꽤 됐기 때문에 아 그거 되게 무섭던데 진짜 막. 그러니까요. 뭐 뉴스에서도 다 모자이크 처리해서 보여주잖아요. 근데 구덩이 파놓고서 흙으로 그냥 묻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걔네가 다 묻어버리는 죽은 것도 아니고 막 꿈틀꿈틀하는데 그거 그냥 밟고 다니면서 묻고 해야 되는데 그게 그- 사람 할 짓입니까? 그쵸. 다 생명인데. 그 예방이 중요한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이것도 동물이라서 가능한 방법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산불 나면은 공기를 차단한다. 네. 그다음에 뭐 맞아요. 그 타는 재료를 차단한다. 네. 물 뿌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네. 공기를 차단하는 거니까. 뭐 이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여튼 그 타는 재료를 차단하는 게 네. 나무를 다 베버리잖아요. 그걸 하는 거죠. 그 산불이 네. 그리고 그게 지나갈 수 있는 사실 곳에서.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그렇죠. 하죠. 벌목을 다 해버리는 건데 이것도 네. 어떻게 보면 살처분도 비슷한. 사실 사람도 전염병 막을 때 정말 막는 것만 생각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효과적인 방법일 수도 있는데 사람한테 네. 못 하잖아요. 사람한테는 사람을 줄수 없죠. 인권이 근데 있어요. 지금도 격리시키잖아요. 사람을 네, 격리시키는 격리하고 이제 네. 백신으로 처리하고 하는 건데 이제 가축들한테는 아예 우리는 백신을 안 쓴다라는 게 방침이라면서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런 건 돈이 많이 아니고요. 들어요. 이게 그 전염병 중에 그러니까 상제국이라는 예. 표현을 쓰는데 그런 게 있으면은 이제 뭐 수출이나 이럴 때 불리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어서 이제 그 백신을 하는 나라에서는 그게 상제국이 되는 거고 백신 안 하는 나라는 뭐 청정국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는 뭐예요? 아하. 우리는 원래는 청정국이었을 거예요. 근데 근데 최근부터는 최근부터는 이제 안마가 지니까 안마가 잘안 백신을 맞으니까. 다시 예. 하기 시작하니까 아. 뭐 상제국이 됐다는 그런 게 근데 우리가 그게 수출을 많이 하네.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도 그냥 백신 쓰자 한 거 아닐까 싶기도 하네. 그게 뭐 업계에서는 이제 서로 의견 차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이건 또 재밌는 얘기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백신을 안 써가지고 수출할 때 청정국으로서 수출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백신을 쓰니까 선진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한국은 이제 동물한테 백신을 놔서 파는 나라다 이렇게 네. 된 거서 그러면은 그걸 먹으면은 뭐 그러니까 뭐- 몸속에 뭐가 들어가나 항생제가 들어가나? 꼭 그런 건 그런 거 항생제가 들어가는 거는 뭐 다른 문제고 네. 일단 백신 하고 안 하고는 뭐 그런 거하고는 특별히 문제는 없지만 어쨌든 그냥 이미지상에서 기분상의 아마, 네, 문제인 그런 거. 그러니까 백신을 상시로 쓴다는 거는 이 나라에 원래 이런 동물 병에 대한 네, 위험성이 병. 없었는데 네.
있긴 있다. 대량으로 수하는 이젠 있으니까 가능성은 그런 면도 있겠네. 네, 아무래도 뭐 그런 게 있으면 약도 항생제 말씀하신 항생제도 많이 사용하고 이렇게 될 수 있어서. 네, 그렇군요. 참. 정말 많은 게 충돌하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네. 막 동물보호협회에서는 그 하지 마라. 난리 나겠지. 그러니까 사실 아무래도 이 파묻히는 동물들 대부분이 건강한 상태에서 파묻히잖아요. 근데 그렇겠죠. 커질 네. 우려가 예방을 있다는 위해서 거잖아요. 살처분하는 그래서 이렇게 거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미친 짓이지.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나중에 석유가 되는 게 아닌가 막 그런 생각 들더라고. 석유요. 석유도 썩어가지고. 공룡이하게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럴 수도. 터스렸습니다. 편집한다는 네. 눈빛을 보내고 있어요 지금. 아 이게 저희가 이제 뭐 대강은 좀 알아본 것 같고 그러면 이 보통 남자분들은 이제 요거를 거쳐서 나오고 여자분들이야 뭐 바로 취직을 할 거고. 잠깐 그럼 시간이 그럼 사람 의사 표현 좋네요. 사람 의사보다는 좀 적게 걸리네요. 아무래도 짧네. 네, 레진턴 아무래도 없으니까 실무 네. 시작할 수 있는. 그냥 근데 안 가면은 4년이면 되는 거죠. 6년, 6년이죠. 학제가 6년 아, 되고 6년이 학제. 네, 6년 졸업하고 바로 군대 3년 동안 네, 복무하면은 나이로 하면 29 네. 봄에 나오는. 그럼 뭐 군대 안 가면은 3년 빼고 네. 비교적 일찍 여섯. 사회생활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곳은 다 기본적으로는 6년이네 그럼. 예전에는 4년제였었는데 언제부터 했어요? 언제부터? 1998년 비교적 최근이네요, 그러고. 네. 98년이 거의 20년 다 돼가네 근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현역 인분들은 대부분 그러겠습니다. 네, 네, 대부분 그러네. 그럼 이렇게 해서 4년 나고 6년 하고 나오거나 9년 하고 나오는 거군. 네. 아 그럼 궁금한 게 남자 여자들 그 안에서 학교 다녀봤을 때쯤에 네. 그 지망하는 분야가 네. 남녀별로 차이가 좀 있어요? 아무래도 차이가 있긴 한데, 그러니까 대다수가 반려동물 수의사를 원하기 때문에 남자 여자 불문하고. 네, 대부분 반려동물 수의사가 제일 많아서 뭐 그쪽은 특별히 다르지 않은데 이제 큰 동물 다루는 네, 거에서는 대동물 수의사나 남자가 이런 좀 거는 남성분들이 위주로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게 동차 커서 힘들어요 그냥.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보정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잡고 이렇게 뭔가 붙잡아야 되고 막 네, 하니까. 뭔가 주사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할 때도 체열을 한다든지 할 때도 잘못하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원하시는 분들은 막 또 체력 치이죠. 관리하고 막 그러시는 여자분들. 진짜 그러고. 아무래도 저도 학교 다닐 때 이제 실습 나가보고 하면은 네. 그 대동물 수의사 하는 분들은 대부분 몸이 다 좋으시더라고요. 네. 아니 그러겠네요. 그 네, 사실 사람 의사도 막 쪼개고 비틀고 하는 거 많아가지고 네, 내과 의사 체력을 꽤 경영학과 쓰는데 이런 쪽에 막 소 말 이런 거 얼마나 크니까 가까이서 보면. 아니 근데 막 좀 웃긴 게 그 소를 막 이렇게 그 힘 센 분들이 막 제압해가지고 막 치료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그렇게 힘을 쓰진 않지만 어쨌든 뭔가 제가 본 거 중에 그 봉합 수술하면은 네. 봉합을 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소동물 할 때는 뭐 크게 바늘이나 이런 것도 크지 않아도 되는데 네. 소 같은 경우는 소가죽이잖아요. 소가죽을 네네네. 뚫어야 되기 때문에 그 바늘이나 이런 것도 완전 큰 그러겠네. 대바늘을 이용해서 하고 네. 백 만드는 느낌으로 막 네 그런 소가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말씀 아 이거 동물협회에서 비유가 잘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네. 생명에 대한 근데 그럼 반대로 너무 작은 건 또 너무 작아서 작은 힘들잖아요. 거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치료하는 게 크게 제일 작은 게 뭐였어요? 제일 작은 거요? 제일 작은 거 새가 좀 작지 않나? 아니 본인이 뭐 하여튼 제가 뭐 진료 본 거 중에서 다람쥐? 제일 작은 거는 뭐 다 어린 강아지나 강아지였어요? 고양이가 되겠죠. 큰 거는 큰 거는 큰 강아지, 큰 강아지죠. 강아지는 뭐 품종 차이가 많기 때문에 소형견에서 대형견 아니, 하면은 그건 워낙 편차가 어떤 걸 종인데 선호해? 진짜. 저는 소형견이 아무래도 대형견은 이게 컨트롤이 안 되면 보호자분이 어떻게 컨트롤 못하면 저희도 사실은 컨트롤하기 어렵거든요. 네. 물론 고양이도 이제 순화가 잘 안 돼 있거나 하면 이제 컨트롤하기 어려우니까 뭐 진정을 시킨다든지 말들이 마취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정신 게 못 있어서. 차리고 막 불안해하고 막 이런 거 말이야.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면은 그 동물농장이나 이런 데서 네. 어떤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맨날 그 동물들 버릇 고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다 행동 교육 안에 행동교정. 있어요? 교육 안에? 저희가 행동학을 많이 사실 다루고 있지는 않은데 있긴 있는데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만큼은 못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을 수 있어요. 그분은 수의사예요? 수의사가 아니시죠. 수의사 아니에요? 훈련사라는 명칭이 어. 맞는지는 훈련사? 모르겠는데 네, 원래 그런 훈련을 원래 하시는 분인데. 네, 따로 동물 행동학 쪽을 많이 공부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저는 있어요. 그 사람 그 아저씨 너무 신기해요. 그게 사실은 저희도 말을 할 때 이제 네. 보호자분들이 오시거나 하면 조금 조심스러운 건 있죠. 아무래도 보호자분이 다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 하면은 사실 그게 맞잖아, 근데. 근데 그러니까 아니라고 할 수가 거의 없는 대부분은 거죠. 그럴 것 같은데. 네,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아이들은 거의 다 뭐 비슷한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걸 막 고쳐줄 때도 있어요? 조언을 해드리는 거죠. 근데 조언을. 네, 조언을 해드리는데 이게 잘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보호자분들이 성향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루아침에 바꾸거나 그러기 쉽지 않아서. 근데 본인은 네. 반려동물이 있어요? 아니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원래는 있었나요? 원래라고 하면 그렇죠. 저도 예전에 키워보고 사실 저도 진로가 수의사가 된 게 뭐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어서 하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뭐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괜찮은데 하면서 동물 안 좋아해도 하는 사람 있겠죠, 수의사를. 그쵸. 아무래도 직업적으로만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근데 이게 동물을 별로 뭐 안 좋아하거나 아니면 극도로 공포감을 느낀다든지 하면은 할 수는 없죠. 끝까지 못하겠죠. 네, 임상수의사 말고 다른 분야는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임상수의사로서 생활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공포를 느끼면 물론 못하겠지만 근데 네. 그냥 돈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 게 더 편한 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수의사 된다 그러면 저는 동물이 너무 좋아서 애들의 병을 고쳐주고 싶어요라고 했는데 이제 막상 가서 하려면 싫을 이제 거 아니에요, 너무 그렇죠. 괴로운 일도 많아요. 살처분해야 되고 막 네, 맞아. 그런 것도 그런 애들 있고. 가서 살처분하라 그러면 이게 지우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동물 많이 키우시고 좋아하셔서 이렇게 오시는 뭐 동료분들 꽤 보면은 많을 텐데. 더 해부 수업이나 그러니까요. 이런 거에 있어서 되게 해부에서 거부감을 일단 많이 가지고 고통스러워하시죠. 네, 그럴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동물 실험 같은 것도 무관하지 않고 네. 맞습니다. 막상 돈이 되는 건 다 동물을 괴롭히는 거에 가까울 텐데. 그렇죠. 근데 뭐 그거를 통해서 이제 또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저 있다 어디서 보니까 보니까 그 실험 동물만 생산해서 유통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쥐나 이런 거 있잖아요. 실험 네. 동물들. 네. 그렇죠. 거기는 그거만 하더라고. 그거가 근데 그걸로 진짜 돈잘 벌어. 실험할 때 왜 꼭 그 실험 동물이 쥐 막 이런 거 쓰는 거? 아무래도 관리하는 면에서도 그렇고 뭐 빨리 번식하잖아요. 네, 번식도 개체수가 네. 네. 순환이 많아서. 순환이 좋잖아. 순환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다른 동물에 비해서 네. 그 동물로서 좀 가치가 좀 더 상대적으로 떨어져서 쥐를 그게 답인 뭐 것 이런 같은데 그런 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 생각해요. 불쌍하네요. 아니 같은 실험용 쥐 완전히 관리된 애랑 같은 실험용 멍멍이 예를 들어서 개 키운 돈이 더 들겠지 기본적으로는. 동물 실험에 사용하는 그 개체수 자체를 뭐 많이 줄이는 게 아무래도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할 쉽지는 거 아니에요. 쉽지는 않으니까. 결국 통계적인 연구인데 통계는 최소 네. 표본 수가 돼야지 네, 맞아요. 불가능하죠. 최근에도 뭐 화장품 때문에 말 한 번 나왔었잖아요. 네, 그것도 화장품 많이. 동물 실험 한다 안 한다 문제를 갖고서. 근데 또 안 하다 보면은 이제 사람이 그 그러니까 피해를 사람이 입을 뭐 수 있기 때문에 인체 실험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네. 미리 해보긴 해야지. 근데 진로 얘기를 좀 마무리를 하고 이런 좀 더 예, 본격적인 예. 얘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네. 돈 얘기해야죠 이제. 네, 또 예. 제일 돈 얘기, 큰 돈 소득 수준. 소득수 일단 그 뭐야 반려동물 수의사 기준으로. 반려동물 가장 수의사 전형적인 수의사로 해보죠. 반려동물 일단 임상 수의사. 뭐 이거는 저희도 이제 수의사들만 아는 거일 수는 있는데요. 근데 잘 알려지진 않았을 수 있어요. 대부분 생각하시는 게 이제 개원해서 하시는 그런 선생님들, 원장. 네, 원장에 대한 뭐 수입이나 이런 거가 좀 알려져 있고 그냥 저희 일반적인 페이 닥터죠. 사람 의사에서 뭐 예, 페이 닥터에서 고용된. 볼 때는 이제 연차별로 조금 차이 날 수 있는데 요새는 저희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주로 개원이 답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얼마인데요? 이게 아마 제가 처음에 일할 때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월 200 정도. 그러니까 크지는 실수령액이 월 200인 거예요? 실수령액인 수준도 아닌 거 아니에요 이거? 그 세금을 또 있고, 떼는 건가요? 세전일 수도 있어요. 어, 쓰인 경우도 있다. 착하다.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 그거. 지역에 따라 다르고. 아 이거 편의점 알바 빡세게 알바 박스에서 160 벌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크진 않고. 그러니까 진짜 이게 생각이랑 많이 다르거든요. 한 네. 2배는 다른 것 같은데. 네. 처음에 고생하고서 나중에 이거 그러니까 이게 혹시 돌아오면은 인상률이 빠른가요? 빠른 편이라고 알고 있어요. 예. 그렇긴 한데 일반 기업에 비하면? 네, 일반 그런 거에 비하면 그렇답니다. 안심하십시오. 어머니.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많이 개선이 된 거거든요. 제가 예. 자꾸 아, 나이 차가 있긴 한데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 거의 이거보다 반 정도 수준밖에 예. 안 될 많이 올라간 정도로. 거예요 이게? 네, 이게 올라간 거예요. 충격적인데. 네. 그러니까 그 업계에 그 돈이 그렇게 안 된다기보다는 구조상 좀 구조상 처음에 이게 굴리는 게 전문의가 있었던 거네요. 전문의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아 거가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런 게 네, 크죠. 처음에 좀 가르쳐야 되니까. 네. 처음 인상이 1년 차는 이제 의사에서는 인턴이기 때문에 인턴이 사실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용하는 입장에서도 이거를 리스크를 안고 고용을 해야 되는 멀쩡한 놈인지 입장이기 아닌지도 모르고 뭐. 네, 그런 걸 모르는 상황이니까. 인턴 레지 자체 그 제도가 정식으로 없으니까 그걸 네. 업계 자체적으로 하면서 이제 자체적으로 급여가 빨아들이면서 좀, 이게 근데 좀 그러고 보니까 그 마이사 나왔을 때 마선생 나왔을 때 네. 비슷한 것 같은데 인턴 레지던트 돈 받는 거. 네, 그때도 초기에는 그렇다고 뭐, 그랬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거보다 적었으니까 아마 더 심했는데 요새는 그래도 조금씩 개선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사람들도 뭐 거기에 대해서 그 설문조사 같은 걸 해보면 부족하다, 뭐 너무 많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예. 근데 뭐 순식간에 바뀌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그거야 네. 뭐 바뀌시는 건 쉽진 않겠죠. 그러면 어차피 다른 뭐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나 일반 회사에 취직하시는 분들은 네. 뭐 그쪽 업계에서의 그걸 받을 거고. 네. 그거야 뭐 그쪽 업계 네. 기준이니까 이제 그렇다 치면 되고. 근데 뭐 레지던트 제도가 없다고는 말씀드렸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받고 나와서 만약에 그때 고용될 때는 그 수준보다 훨씬 높게 가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 동물병원도 예전에는 다 소형 동물병원만 있었는데 요새는 소형 동물병원만 법인화시킨. 있고, 네, 네. 그다음에 대학교에 부속 동물병원 정도가 이제 종합병원 개념으로 있었는데 요새는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병원에는 또 전공하신 분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네. 그런 데 가면 너무 재밌겠다. 막 동물들 와가지고 막 소도 막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고. 그러진 또 환상 영화 만화 영화 그러진 같은 않고요. 반려동물 쪽에서 병원이 대형화되고 어디 막, 있어요. 막 강경 이런 데서 아저씨가 돼지 한 마리 끌고 막 우리 돼지가 너무 아프다고 막 돼지는 안 될거 않을까요? 돼지는 아마 바로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부르겠죠. 주장 부르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근무 환경으로 가면 어떨까요? 그 의사는 초반에 일단 네. 그 돈도 돈이지만 근무 시간이 살인적이기로 유명한데 저희는 그 정도까지는 네, 아니긴 그건 하고 보통은 초기에 1년차 때는 주 6일이 많긴 해요. 근데 뭐 요새는 주 5일 추세로 가고 있긴 한데 그건 뭐 동물병원도 응급 환자, 그러니까 동물도 네. 응급 환자가 물어- 있긴 있잖아요. 물어보려고 환자가 했어요, 있어서 그러니까. 근데 앰뷸런스는 없죠, 적어도. 주변에 네. 보시면 24시 동물병원 보셨을 가끔 거예요. 있어요. 네, 그래서 응급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생기긴 하는데 이게 이제 사람 같은 경우는 권역별로 이렇게 뭐 지정 병원이 있다든지 예, 하는데 그거 체계적으로 돼 있죠. 동물은 그런 게 아직까지는 없어서 이제 그렇죠. 좀 중구난 방식으로 응급 환자는 어떤 동물? 그 동물이 응급 상황이면 어떤 상황이죠? 일단은 사람처럼 노령 동물 같은 경우에 노령, 뭐 심장 질환이 있던 아이가 갑자기 나빠졌다든지 뭐 그 외에도 뭐 사고 교통사고 같은 동물도 경우, 교통사고가 나요? 교통사고가 자주 나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는 더 심했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 목줄을 잘 안 하고 예. 다니시는 보호자분들은 아. 이런 경우 많이 생겼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간간이 생기고 뭐 그 외에도 교상이라고 해서 물렸을 때 네. 그러니까 물렸을 때 다른 멍멍이한테 네, 작은 아이들끼리 물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뭐 진돗개 같은 큰 네. 강아지가 작은 강아지 짱이고. 물었을 때는 뭐 장기 파열이 된다든지 네. 척추가 부러진다든지 그 정도로 좀 뼈를 나장 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근데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 응급 동물을 살렸는데 네, 막 그 상처가 너무 커서 네, 장애를 안고 장애견이 된다거나 뭐 이런 그럴 경우도 수도 있나요? 있죠. 아무래도 그런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죠. 그 앞으로 이제 애완동물 재활 뭐 보조기구 그런 것도 정신과 흥하지 않을까. 정신과까지 모르겠고. 아, 저 그런 막 대형 병원이 생기고 막 뭐 재활과 뭐 생긴다고 하니까 그냥 여담인데 북한 했을 때 선전을 하잖아요. 하면 이 선전물이 있는데 어떤 어머니가 아들이 아파서 막 되게 병원에 가는 거예요. 막 하는데 뭐 그 동물병원인가 봐요. 돈이 없다고 안 들여보내요. 근데 어떤 아줌마가 막 자기 개가 아파서 들어왔는데 걔는 돈 많아서 막 들어가 치료받고 애는 막 죽고 막 그런 거를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쵸. 교육을 남한사에 받았던- 대한 비판 그렇죠. 아, 그렇죠. 아, 사실 아, 저 개뻥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근데- 병원이 있긴 있네요. 개병원이. 그렇게까지 우화적인 상황은 아니더라도 네. 그것도 사실은 되게 딜레마죠, 분명히. 대- 자본주의 사회 비- 동물병원에 데려가는 사람이 일단 없겠지만 그렇죠. 선진국 비판할 때 분명히 얘기를 할 수는 있죠. 이게 근데 이제 또 그 얘기를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잖아요. 그 의료법이나 수의사법에 데리고 오면은 진료 거부할 수 없다고 돼 있으니까. 아 근데 그 수의사가 네. 사람도 치료할 수 있나요? 아니요, 치료하면은 의료법에 그거 위반이- 아까 위반이 되긴 위반인데. 하지만 만약 할 보려면 수는 볼 있는 수 거 있을 아니에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어제 계속 이거 아, 보면서 든 동물의 생각이, 일환이니까. 예, 음. 사람의 동물이나 그러니까요. 그 생물학적으로 같은 거 동물들 아니에요? 간의 그 엄청난 차이나 뭐 사람이랑 개랑 차이나 뭐 위급 상황에서는 할 도움은 수는 될 것 있겠죠. 같아요. 근데 일반 사람보다 훨씬 낫겠죠.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니 뭐 무인도에 그러니까 수의사랑 떨어지면 뭐 안심면 주사를 한다든지 뭐 그 정도는 할 주사 수야 있겠지만 놀라면 놀 수 있어요? 막 수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한테 혈관 찾아서 혈관 찾는 거는 사실은 뭐 어려운 게 아닌가? 어렵지 않. 사람이 더 아니 쉽지 않아요? 그 강아지가 털가죽 훨씬 뚫고 작기 있는 사람이 때문에 그건 그래. 사람 멍멍이가 핏줄 다 뚫고. 보이는데 얼마나 쉽습니까? 뭐 해보진 않았지만 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 할수 있을 것 아니 같아.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물이나 사람이나 사실 인간이나 동물이나 똑같잖아요. 동물이라는 동물이라면 어떤 같은 생물학적 그래서 할 수 있지 않나? 뭐 물론 법으로는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막 그러니까요. 전쟁이 났는데 네, 막 전쟁 누가 났을 막 때 뭐 피 터지고 막 그러는데 네. 사람이 수의사밖에 없다 하면 기본적으로 수의장교한테 시킬 것 같은데. 쉽게 만약에 전쟁이 났는데 전쟁 인선이 상황이면 부족하면. 수의장교 생각하면서 이제 막 팔다리가 날아다니는데 그런 정신이 생각 있으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근데 일단 그거 지혈하고 추리해놓고 막 군용법으로 군법으로 처벌받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일단 지혈하고 해야 되는데 뭐 그거 정신 살려야 그런 게 되는데. 없어 그냥 해야지 일단. 저 대충 1시간 됐는데. 그럼 예 일단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또 진행하겠습니다.